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기대됐던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 역사 신설에 대한 정부 심의가 또 미뤄질 전망입니다. 고속철도 적용 여부 등 평가 기준을 두고 내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X와 서해선을 연결하는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안에 반영됐습니다. 충남도는 서해 KTX 조기 운행을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7월 거리두기 1단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역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 위험도에 따라 차등 관리하고 백신 접종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충남의 수출액이 137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수출도 호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천안의 한 산업단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28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1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천안 7명, 아산 1명, 홍성 2명, 예산 1명입니다. 천안에서는 산업단지에서 근로자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고 있어 비상인데요. 28일 기준 확진자는 자동차 부품회사 직원과 가족 등 모두 20명입니다. 천안시는 아산시와 공동 대응에 나서 산업단지 근로자 등 5,1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KTX와 서해선을 연결하는 사업이 국가계획에 최종 반영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안에 경부고속철도와 서해선을 연결하는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이 두 노선이 연결되면 서해선에도 KTX 열차가 운행되며 홍성에서 서울까지의 이동 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48분으로 대폭 단축됩니다. 충남도는 앞으로 진행될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이번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타당성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황선봉 예산군수가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군정 성과와 앞으로 남은 임기 주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황 군수는 예당호 출렁다리 관광객 466만 명 돌파와 예당호 음악분수 가동, 내포 보부상촌 개장 등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점을 가장 보람된 성과로 꼽았습니다. 반면 지난해 관내 처음으로 조류 독감이 발생한 것과 최근 과수 화상병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은 군정 운영에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또 남은 기간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 역사 신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충남 홍성에서 예산을 지나 경기 화성까지 연결하는 서해선 복선전철이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11년 전 장래 신설역으로 고시됐던 예산 삽교 역사는 신설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네, 이달 중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산 주민들의 기대가 컸는데 심사가 연기됐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기대됐던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 역사 신설 심사가 또 미뤄졌습니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당초 28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평가 기준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삽교 역사가 기본 계획에 반영된 시점입니다. 예산군과 국토부에선 2010년 기본 계획에 삽교 역사가 장래 신설역으로 고시됐기 때문에 이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기재부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아니다, 기본계 이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서도 이름 있는 노펌 회사에 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전이냐 이유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문서로 받았습니다만은 종합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건 이전이야 맞다라고 그 논리를 받은 거를 기재부하고 국토부에다도 제출을 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서해선의 고속철도 적용 여부입니다. 2019년 한국개발연구원은 시속 260km인 서해선을 일반 철도로 적용해 비용 대비 편익을 분석했습니다. 예산군은 최근 국토부가 서해선을 준고속철도로 고시한 만큼 수요 분석을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KDA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300km 이상은 고속
고속철도, 300km 이하는 일반 철도로 해서 두 가지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지난해 서해선 복선 전철은 준고속철도라고 분명히 고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고속철도로는 안 해주지만 준고속철도로 수요를 분석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여건 변화를 심사에 반영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예산군과 국토부는 내포 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이 예상되는 만큼 철도 수요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현재 실질적으로 변화된 게 없다는 주장입니다. 삭제 역사가 장래 신설력이 뭡니까? 앞으로 수요가 변경되면 이걸 해주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분명히 현재는 이루어진 건 없지만은 분명히 변화가 되는 거 아니냐. 더욱이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을 받은 기왕에 받은 지역은 평균 잡아서 11개 기관이 이전을 했거든요. 내년 개통을 앞두고 현재 공정률 70%대를 보이고 있는 서해선 복선전철. 장래 신설력 고시 후 10년 넘게 삽교 역사 신설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140일 넘게 기재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에 대한 결론부터 나야 빨라도 7월 중에는 삽교 역사 신설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까지 충남의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충남도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출액이 137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수출액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4% 증가했습니다. 또 5월까지 충남의 무역 흑자도 242억 달러를 기록해 전국 1위를 이어갔습니다. 국가별 수출액을 살펴보면 중국과 베트남, 미국, 인도 순이었습니다. 충남도는 세계 교역 시장이 뚜렷한 회복세인 가운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컴퓨터 부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7월부터는 충남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죠. 충남도가 이에 해당하는 방역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소식을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범호 기자, 구체적으로 먼저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되나요? 충남도가 정부의 거리두기 전환 기준에 따라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합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5단계 체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하는 게 핵심인데요. 충남도는 확진자 발생 추이와 방역 위험도, 의료체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단계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에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되고 행사와 집회 참여 인원은 500명까지 허용됩니다. 종교시설 인원도 50%까지 확대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차등적으로 방역을 관리합니다. 구체적으로 1그룹인 유흥시설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은 없지만 6제곱미터당 인원 1명을 유지해야 합니다. 2그룹인 식당과 카페에서도 거리두기와 뛰어앉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3그룹인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선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기타 시설로 분류된 숙박시설은 직계가족을 제외하고는 객실 정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네, 자칫 긴장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 방역 수칙은 계속해서 잘 지켜야겠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자들은 7월부터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 백신 1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경우 한적한 야외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내는 물론 실외라고 하더라도 군중이 모이는 행사나 집회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됐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확진자가 급증하면 다시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 거리두기를 개편하면서 지자체의 역할도 커졌습니다. 앞으로 충남도는 어떤 방역 조치에 나서게 됩니까? 먼저 충남도 생활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이곳에서 도내 거리두기 단계를 총괄 조정하고 시군, 민간협회 등과 함께 고위험 시설을 집중 관리합니다. 또 7월까지는 특별 방역 관리 기간으로 정해 주요 관광지 등에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모임 자제를 당부하는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9월까지는 전체 도민의 70%인 150만 명에 대한 백신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네,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충남도가 에너지 산업과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산업의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고용 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네, 충남도 일자리 노동 정책과 정상화 주무관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남도청 일자리 노동 정책과에 근무하는 정상화 주무관입니다. 예, 먼저 이 고용 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어떤 건가요? 네,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은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화력발전소 단계별 폐쇄 및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위기를 맞게 된 석탄 화력발전 및 자동차 부품 산업을 정책 대상 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에너지 산업과 자동차 부품 산업이 친환경 미래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 보령, 아산, 서산, 당진 등 4개 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25년까지 5년간 국비 327억 원을 포함해 총 409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5년간 5,530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네, 먼저 석탄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로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무 분석과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 및 이전직 서비스를 통해 지역 내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화력발전소 협력업체 종사자들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차 전환 및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침체에 빠진 충남 자동차 부품 산업의 고용 안정을 돕기 위해서 친환경 소재 부품 개발 기술 지원과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업 지원을 통해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며 친환경 분야 유망 기업들의 시험, 평가, 인증 및 사업화도 지원합니다. 직업교육 훈련 사업으로는 지역 및 도내 주력 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과 신성장 산업의 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가상 공간을 활용한 자동차 부품 설계 및 검증 인력, 태양광, 수소에너지 및 미래자동차 분야 융복합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신사업 발굴을 위해 신규 아이템의 타당성 검토 등 사업화 기획을 지원하며 국내의 판로 개척을 위한 기업 간 매칭 및 협상 자문은 물론 해외 인증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관련 지원센터도 운영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네, 5년간 추진되는 중장기 사업인 만큼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내 일자리 전문기관인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내에 충청남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추진단에서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의 기획, 모니터링, 성과관리 등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와 함께 고용 동향 및 일자리 실태조사, 위기산업 종사자 직무 분석, 취업 상담 및 알선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단 내에 고용 서비스 기능을 전담할 충남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센터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에서는 도내 4개시 일자리센터와 연계하여 이전직 상담을 통해 취업을 알선하고 위기산업 이전직 촉진을 위해서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월 50만 원씩 최대 150만 원까지 고용 장려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신곡 버터가 미국 팝 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5주 연속 정상을 차지했는데요. 유튜브에 업로드된 뮤직비디오는 한 달 만에 조회수 4억 회를 돌파했을 정도입니다. 네, 요즘 전 세계 어딜 가나 젊은이들이 K-팝을 대표하는 BTS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팝송을 들으며 청춘을 보낸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끼겠죠. 대중문화의 힘은 곧 국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한류가 버터 녹듯 전 세계에 녹아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